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에서 온 시식한 정춘홍입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에서 왔고요. 한국 온 지 21년 됐어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예, 7월 말까지 일하고 지금 잠깐 쉬는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취업하러 왔다가 3년 후에 신랑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정착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기 한 명 있고, 예, 같이 여기 세 식구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시집 온 지 거의 20년 된 결혼 이주 여성이고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10년 넘게 이중언어 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처음에 이제 각 나라 자주 모임이 있으니까 제가 나라별 자주 모임 회장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데도 이제 봉사활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나라에서 오신 이민자분들도 언어가 안 되면 또 이제 통번역 일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다가, 그리고 이제 12년도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중언어 교육은 계속 10년 넘게, 11년 넘게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애기 3살, 4살 때 동네에 다 한국 어머니들잖아요. 저한테 우리 애기도 중국어 좀 같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중국 사는지만 중국어 잘 할 수 있겠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교수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다시 고민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서울에서 딱 맞아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 과정이 있어가지고 2년 넘게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유치원에서 중국어를 강사를 활동했어요. 그 활동하면서 딱 맞아 다문화 센터에서도 이렇게 이종언어 강사를 또 모집해가지고 거기는 다문화 애들 더 많으니까 다문화 애들한테 더 이쪽으로 제가 중국어를 좀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 해가지고 나중에 취업돼가지고 10년 넘게 같이 일했어요. 처음에는 다 계약제였죠. 10년 전에는 다 10개월 정교지 안 주려고 10개월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백이 있었죠. 10개월 끝나고 2달 쉬었다가 다시 센터 계약하고 또 그런 과정이어서 좀 힘들었죠. 그리고 2015년, 16년부터 통합센터 대후에 12개월 다시 정교지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겠죠. 그 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아 있었죠. 네, 10개월 일하고 2달 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17년도부터는 이제 갑자기 그렇게 안 하게 되고 12개월 계약직하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 10개월 동안 계약하는 이유는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그 이유는 아마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그런 일자리 사업이어서 그렇게 10개월 일 시키고 2달 쉬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또 있겠죠. 그 대지금 안 주거나 그쵸, 그런 쪽으로 또 있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취업할 때는 그냥 우리는 특성화 사업이니까 그냥 10개월만 조건 내기 때문에 그냥 10개월만 하고 내내는 센터에서 취업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 오면 다시 또 취업 다시 이어서 하고 만약에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10개월씩 한 번씩 계약하고 그때도 4, 5년 그 정도 됐어요. 그 후에는 12개월 정교지를 그냥 정기로 그냥 1년에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좀 하는데, 근데 그 당시도 정규직 아니에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통번역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도 열악합니다. 코로나19 검사부터 백신 접종까지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여전히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한 거는 1년이 채 안 됐어요. 1년이 채 안 됐고, 그때 이제 저희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임금 투쟁들을 하기 시작했죠. 일단은 뭐 설문조사를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2번 진정을 내기도 하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행진도 했었죠. 네, 그 청와대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와대까지. 네. 아마 뭐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이제 저도 현장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임금이 이제 저희가 받는 임금이랑 다른 거예요. 분명히 저보다 일도 오래 했고, 실은 업무적으로도 제가 이주여성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임금이 이제 저보다 적은 거죠. 일 잘하면 승진도 하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오르고 뭐 각종 소단도 잘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일 잘하든 안 하든 열심히 하든 상관없어요. 성과가 좋든 안 좋든 똑같아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 우리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통번역사 이중언어 코치들이 우선적으로 내 자신을 뒤로 하고 내 가족, 내 아이들 다 뒤로 하고 오직 그 직장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모든 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뭐 시키는 거 다 하는데도 아무런 그런 인정도 못 받고 뭐 승진도 못 하지, 월급도 그냥 똑같이 여러 가지 뭐 소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못 받거나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속상한 이야기인데 10년 넘게 거기서 일해도 계류 이주 여성들 현장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이에요. 예, 최저임금. 참 어렵죠. 좀 속상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10년, 11년 넘게 경험을 해도 불과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이 또 16년부터 제가 또 전국 최우수상 받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도 제가 오래 해도 최저임금이고 첫 입사하는 사람 똑같이 저랑 월급 똑같아요. 저 심정이 좀 속상뿐만 아니라 좀 너무 열심히 해도 자존심 상하는 거죠. 예, 10년 넘게 일해도 첫 일하는 사람, 경험 없는 사람도 저랑 월급 똑같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도 목표를 안 세워가는 거죠. 힘이 좀 딸려죠. 열심히 해도 그 월급이 있는데 열심히 안 해도 그 월급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는 현장에서는 자존심이잖아요. 저는 이중언어 교육하고 있는 사람인데 열심히 보람 있게 좀 일할 수 있게 했는데 계속 해마다 최저임금 하게 되는데. 다문화센터에서 A씨 같은 이주 노동자 출신이 하는 통번역은 단순한 업무로 분류돼 있습니다. 낮은 임금이 책정돼 있는 데다 경력이 높아져도 받는 돈에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임금 현황을 보면 통번역 지원사 등의 평균 연봉은 국내 행정지원 연봉의 74% 수준입니다. 이주 여성이라고 하는 그 노동자죠. 사실은 이 사회, 한국 사회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계속 차별을 받는다든지 유리천장이라는 개념을 여성들이 내지는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만들어냈다면 그 유리천장에 사실은 피해를 입고 있고 거기 닿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러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 자체가 사실은 삼중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고, 여성들이 성별 문제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특히 직장에서는 성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성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의 문제에 더해서 이주민으로서의 차별을 받고 있고,
그 이주민으로서의 차별 또한 인종적인 차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있을 때는 특히 중국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종 언어 2개 언어 할 수 있을 때는 어디 취업했을 때는 진짜 좋게 보이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국어는 왜 이럴까? 어떻게 기르주 여성들 와도 이 2개 언어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왜 그냥 최저임금이고 이렇게 계속 저희도 건의하고 여기 얘기했는데 아직 10년 전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무시 당할까? 근데 또 현장에서도 다문화 가족들 많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해서 제가 또 나가면 이분들 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면 언니 아직도 그거 계시네. 또 언니 생각 불러서 보람 있게 계속 그냥 꾸준히 이까지 와 같아요. 그 월급이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월급이도 최저임금 계속 조금 더 올려주면 우리도 열심히 했을 텐데 좀 보람 있게 좀 느껴지고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라도 계속 최저임금이고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임금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차별이 있다는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글쎄요. 뭐 설문응답 중에 보니까 뭐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뭐 이제 이런 응답도 이제 뭐 있고 이제 사람마다 조금 불이익 받은 거, 차별 당한 거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을 했어요. 셋째를 이제 임신했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 1년에 지금 해야 될 이제 일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낳기 전에 8개월 만에 다 하고 일 다 하고 서류 작업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사업 계획서까지 작성하고 애 낳으라고 출산하라고 해서 강요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이제 출산 전날까지 양소가 터질 때까지 일한 그런 케이스예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출산 전 휴가는 저는 다행히 좀 90일 섰어요.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은 센터에서는 안 준다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는 저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우리 센터에서는 출산 전 휴가 90일만 사용 허락해준다. 육아휴직 1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된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많고 월급이 최저임금에다가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대학교 졸업한 그런 코학력인 그런 이주여성 채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은 육아휴직 사용할 수 없다. 우리 허락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대로 강요한 대로 양소가 진짜 터질 때까지 일하고 양소가 터져서 카톡으로 나는 이제 양소가 터져서 애 낳아 병원에 왔다고 얘기하고 출산 전 휴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거는 제가 90일 사용하고 있는데 일 시켰어요. 뭐 사업 계획서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거 좀 해서 소정해서 보내라. 그리고 아니면은 지도 점검 이제 뭐 시청이나 도청이나 뭐 이렇게 위에서 점검 나오잖아요. 서류 점검하러 나오면 그러는데 지도 점검이 있으니까 와서 서류 작업 이제 서류 좀 해서 봐주고 정리해서 좀 하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가 그때 1달인가 2달밖에 안 됐어요. 애를 안고 가서 서류 작업하다가 나왔어요. 그런 케이스이고요. 저도 10년 넘게 일했다고 했잖아요. 다문화 센터에. 그러면 저는 취업 들어왔을 때는 이종 언어 강사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종 언어 교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넘게 일하다 보면 전체 다문화 센터에는 뭐 직원들 많이 그만두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받아오는 누구 그만두면 일이 자꾸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종 언어 강사를 들어왔는데 직원은 어떻게 해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일이 둘이 하는 일을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게 이제 오케이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저희가 센터에서 건의해도 조금은 줄여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주지도 안 하고 무조건 네가 오래 했으니까 네가 주임니까 일 많이 해라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럼 뭐 안 하겠다. 그럼 뭐 내가 나가는 건데 제가 어떻게 이 직장이 필요하면 제가 창구 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9월 달에 애 낳고 그 다음 해 3월 달에 애를 어린이집 맡기고 들어가서 이제 아이가 이제 모유 소유 중이잖아요. 그 다시 출근하고 제가 이제 요구했어요. 아이가 만 1세 미만이면 그 하루에 2번 30분씩 해서 모유 먹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우리 회사가 거리가 머니까 두 개 이제 30분 두 개니까 합쳐서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그렇게 사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줄 수가 없대요. 이유는 우리 센터에는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아이도 안 하는 그 한국 선주민 아가씨들이 많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허락해주면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센터에도 이제 모유 수유실 없어요. 모유 잘 쓰는 기계도 없고 모유만 얼리고 가져갈 수 있는 냉동실도 없어요. 근데 저보고 센터 어딘가 빈 곳 찾아서 알아서 얼리고 가라고. 근데 얼릴 때는 저를 거기 담당하신 팀장님한테 허락받아야 된대요. 모유자러 가도 되는지 허락받아야 된대. 하루에 2번씩. 그래서 허락받고 센터 어딘가 빈 곳에 가서 모유 짜고 얼리고 직원들 거기 먹을 거 간식 같은 거 넣는 그런 오래된 냉장고 있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냉동실에 얼리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 위생 상태가 위험할 수도 있고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까 얼린 모유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아이 법으로 보장된 그런 모유 소유 시간 사용한 적 없어요. 그래서 옷이 다 모유로 젖고 막 퇴근하면 그런 식으로 한 3월부터 9월까지니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노동자들이 이제 싼 값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모든 노동자의 일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별에 누군가 하여튼 모두 맞서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모두가 이제 패자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시장에서나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패자로 남지 않게 우리 사회가 같이 목소리 내고 서로 맞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차별을 받고 우리 주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나는 괜찮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싸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도적으로는 한국 사회는 아직 차별금지법조차도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측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주민 여성들은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선주민 여성, 이주민 여성으로 나누는 이런 분할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그 경계에 나누어진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그리고 함께 싸우되 한국 사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싸워야 될 테니까 저는 지구지역적으로 함께 이 이주 문제, 이주 노동의 문제, 이주 여성 노동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동의라고 생각하고 그 침묵하는 것은 이 잘못된 차별에 동의를 하는 것이니까 함께 저항하되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 회사 여기에 다 같이 이제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종적인 차별 자체까지 감내해야 되는 이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한국 사회 전반 그분들을 포함해서 한국 사회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주여성들은 참 한국에서 살기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사는 이주노 코치들, 통보여 지원사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많은 이주 여성들 함께
한국에 살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왜냐면 이주 여성들 다 혼자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뭐 우울증도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이주 여성들 애들도 저도 커가고 만약에 결혼했을 때 진짜 친정들 집에 누구도 안 오시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사는 방법을도 조금 고민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조금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주 여성들 화이팅! 네. 사실은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 자녀분들이 다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한국인들을 이제 낳아주고 키워주는 그런 엄마를 결혼 이주 여성들을 이렇게 차별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한국의 이제 미래의 그런 주인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이주민들을 왜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대하고 함부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럿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 이제 와야지 여기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런 시선에서 좀 바라봐주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이주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그런 다문화 시대에 맞춘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실제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